안녕하십니까. 구글 빅데이터 쇼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이며 저는 락플레이스 클라우드 팀의 최장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아이파이썬과 GP 노트북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인사이트 툴인 클라우드 데이터랩, 그리고 왜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사용해야 되는가,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응용하는 편과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이용하여 레포트를 만드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이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아이파이썬은 페르난도 페레즈에 의해서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파이썬 코드의 한계를 확장하고 리눅스 쉘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파이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화형 컴퓨팅과 달리 탐색 컴퓨팅을 위해 포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아이파이썬과 파이썬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간편한 도움말 접근과 시스템 쉘에 대한 접근입니다. 간편한 도움말 접근으로는 일반적인 파이썬과는 다르게 물음표만으로 도움말을 구할 수 있으며 객체 앞이나 뒤에 물음표를 붙여 도움말을 구하고 이중 물음표를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며 가능한 경우 해당 객체의 소스코드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쉘에 대한 접근인데요. 객체 앞에 느낌표를 사용하여 기본 쉘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시스템 명령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며 다음 기능들은 아이파이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며 각 기능들을 통하여 아이파이썬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프로젝트입니다. 수십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터랙티브 컴퓨팅 및 개방형 표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기존 아이파이썬과 달리 여러 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파이썬과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아이파이썬은 최초에 파이썬만을 위한 쉘과 커널만을 제공하였는데요. 2014년 페르난도 페레즈에 의하여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피터 프로젝트로 분리하였으며 줄리아 언어나 R, 하스키텔, 로비 등의 약 40여 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사용자가 대화형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과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고 실행한 코드를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커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응용 프로그램에서 표시되는 모든 컨텐츠들의 샘플 문서를 제공하는 노트북 도큐멘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직과 시스템 명령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직 명령어는 아이파이썬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컨트롤하기 위한 명령어이고요. 시스템 명령어는 말 그대로 노트북에서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제 본론인 인터랙티브 데이터 인사이트 툴인 클라우드 데이터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간편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고 주피터 기반의 오픈소스와 빅쿼리와 연동하여 최대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사용한 만큼의 사용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특징과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랩의 컨셉과 구성 요소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인스턴스에서 실행이 되고 노트북을 사용하여 소스 레포지토리에 소스 보관이 가능하며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들에 대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구글 데이터랩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우 쉬운 설치 프로세스입니다. 원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대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그 환경은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팀으로 개발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같은 환경을 만들고 공통적인 변수를 사용해야 하며 공통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구글 데이터랩을 사용한다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데이터랩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쿼리,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머신러닝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머신러닝 엔진과 같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랩에서 간략한 호출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소스 관리 레포지토리를 제공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여러 비공개 깃 저장소인 소스 레포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레포지토리는 버전 관리를 제공하며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지원하는데요. 여기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소스이기 때문에 해당 소스에 대해서 접근이 매우 간편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글 API에 대한 사용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API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API 등을 통해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 스토리지, 빅쿼리 및 머신러닝에 대한 API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랩에서 API 호출망을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고, 불러들인 정보들을 통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통합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만으로도 데이터랩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충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구글 데이터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VM 머신 타입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랩 인스턴스 생성 시 GC 머신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N1-스탠다드1이라는 타입을 제공하는데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에 맞게 성능 및 비용, 특성에 따라 다른 머신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팀 환경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사용할 때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팀 환경의 VM 인스턴스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소유자가 다른 팀 구성원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소유자는 팀원들의 클라우드 데이터랩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수 있으며, 소유자가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는 for user라는 옵션을 사용할 경우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사용자는 인스턴스와 연결된 사용자 서비스 계정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INO 역할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멤버 같은 경우는 멤버들은 각자 자신의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랩 인스턴스 관리하기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랩 인스턴스 라이프 사이트와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고 보관하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랩 관리를 위한 기본 조건은 우선 데이터랩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각 사용하는 환경에서 클라우드 SDK를 설치해야 하며 G클라우드 명령어 사용을 위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프로젝트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G클라우드 컨피그 설정을 미리 사전에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다음 두 명령을 통해 G클라우드 패키지 업데이트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생성하거나 중지하거나 연결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랩 create라는 간단한 명령어로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랩 스톱을 통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랩을 중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랩 connect라는 명령어를 통하여 인스턴스에 다시 접속이 가능한데, 이 명령어의 경우 인스턴스를 스톱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랩 connect를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실행이 되고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랩의 소스 제어입니다. 데이터랩 인스턴스를 처음 생성하시게 되면 프로젝트 내 소스 레포지토리가 추가가 되고 소스들이 보관되어 콘솔에서 소스 레포지를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만든 그 소스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원격 저장소에 노트북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랩은 기본적으로 언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GUI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 언깃을 통해 커밋하고 푸시하는 것만으로 소스 레포지토리에 소스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맨드 라인에서 git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인스턴스 내 도커 형태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인스턴스 내 도커에 접속하시고 git 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절차를 거쳐 git 명령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랩 백업입니다. 디스크가 실패하거나 사용 삭제되는 경우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 형태 같은 경우 사용자의 모든 컨텐츠를 연결된 디스크에 저장하며 디스크 루트에서 자동으로 10분마다 백업을 실행하여 전체 디스크에 대한 zip 압축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은 그 파일 검사 과정을 거쳐서 전체 디스크에 zip을 생성한 다음 마지막 백업과 비교를 하여 차이가 있다면 변경사항과 마지막 백업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것을 기다렸다가 zip 파일 백업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업 주기로, 백업 주기는 최근 10시간, 일일 7개, 주간 20개를 보관하고 이전 파일들을 삭제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백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No Backup 옵션을 사용하여 백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업 이름은 VM 인스턴스 영역, 인스턴스 이름, 인스턴스 내 노트북 백업 디렉토리 경로, 그리고 타임스탬프 및 태그를 통하여 이름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백업 보관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업 보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이고요. 여기서 백업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을 복원하시려면 VM 영역, VM 이름, 노트북 디렉토리 및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타임스탬프를 검사한 후 GC에서 백업 파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경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버킷 밑에 프로젝트 아이디 밑에 백업 디렉토리명, 리전, 그리고 데이터랩 이름, 그리고 컨텐츠 형태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클릭하시면 zip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데이터랩 다루기인데요. 클라우드 데이터랩은 다음에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로컬이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 GS 유틸 도구나 GCS 전송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데이터랩 응용하기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랩에서 빅쿼리 테이블의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으며 리턴된 데이터를 판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여 그래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방법들은 예제와 같이 %% 쿼리 명령어로 작성하시면 해당 쿼리를 통해 데이터 테이블 출력 및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출력된 결과를 구글 차트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빅쿼리를 통해 빅쿼리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출력한 화면이시고 오른쪽이 해당 테이블을 그래프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빅쿼리 명령을 사용하신다면 특정 원하시는 빅쿼리에 대한 쿼리들을 작성하여 직접 그 노트북에서 쿼리를 호출할 수가 있고 이 호출된 쿼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측에 그래픽하게 구글 차트를 사용하신다면 좀 더 보기 좋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글 그래프 사용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판단 모드 같은 경우를 당연히 이제 기존에 먼저 임포트를 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원하시는 그래프 차트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사용한 레포트 생성입니다. 생성 방법은 일단 제가 좀 환경을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코드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일단 그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셔서
클라우드 쉘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클라우드 터미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걸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쉘을 가지고 클라우드 데이터 랩을 생성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사전적인 환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창을 하나 크게 띄워놨고요. 실제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랩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데이터랩 크리에이트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스턴스 네임을 뒤에 붙여서 직접 인스턴스 생성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나 데이터랩으로 생성하시게 되면은 설치 과정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데이터랩이 감정하게 생성이 되는데, 리전은 편하신 쪽에다 생성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존으로 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설치 시작된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면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랩을 통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랩 리스트 명령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데이터랩 커넥트 최장 장습체 데이터랩 하시면 이게 지금 도커 이미지 안에서 만들어 있는 데이터랩을 통해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기존에 먼저 포워딩을 좀 걸어 놓은 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잠시 있었는데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랩은 아직 생성 중에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81 포트로 접속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포트가 불편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대시 포트라는 옵션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다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실에서 포트 번호를 8081로 바꾸시고 접속을 시도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랩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여기 DOC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샘플들이 포함되고 있고, 이것들은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랩 노트북에서 코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코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먼저 웨비나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샘플 코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코드들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제가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파이썬 기반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마크다운 형식의 문법을 만드는 간단한 기능들을 통하여 제목들을 만들고, 결국엔 이걸 최종적으로는 HTML 형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만드신 코드들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의 쉘이고, 이 앞에 이렇게 표시가 없는 애들은 이 마크다운이라는 문법 형식의 쉘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성격의 쉘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신 것처럼 프린트로 웰컴 구글 데이터 쇼케이스 입력하시고 런을 실행하시면 바로 아래 결과가 바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출력 문법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몇 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시면 함수나 변수 등을 일반 저희가 파이썬 터미널에서 사용하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변수로 다음 같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변수로 넣어주고, 데이터에는 일자, 타임인 시간, 컴퍼니는 저희 락플레이스를 넣어주시고, 각 변수들을 파이썬 형태로 출력하시게 되면 다음처럼 출력이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 데이터, 이게 변수이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실행을 해줘야 밑에서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웹이나 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한번 껐다 키시면 변수들이 휘발성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세션을 다시 들어오시면 앞에 변수 선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커널 버전 2와 3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실행하시면 되고, 지금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드들에 대해서 타입이 약간 좀 다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커널 3에서 실행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시죠? 이게 파이썬 커널의 특성을 좀 따라가시기 때문에 파이썬 2버전과 3버전의 차이점을 알고 해당 버전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클라우드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쉘 중에 문법이나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출력하신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목이라던가 이런 걸 쓰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사용하시는 타입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신데, 마크다운도 똑같이 실행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앞에 기호나 쉘 강조하고 싶으실 때, 또는 앞에 그 뒤에 이 언어에 따라서 파이썬이면 파이썬, C언어거나 HTML 같은 경우는 HTML로 작성해서 실행하시면 해당 쉘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매직 함수에 대해서 미리 좀 샘플을 좀 짜 놓았는데요. 보시면 프린트 항목을 통해 먼저 사용 가능한 매직 함수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코드는 여기 앞에 %를 붙여서 ls 매직을 통해 사용 가능한 매직 함수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 시간을 측정하여 출력하거나, 지금 현재 내가 할당한 변수명과 변수값들을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명령어들, OS 레벨의 명령어들을 통해 좀 더 간결하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마크다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매우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실제로 모양도 다음같이 비주얼하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matflow 라이브러리라는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특정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해줘야 되는 좀 과정들이 있긴 한데,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고, 지금 런닝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작업 환경에 폰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 작업하신 환경에 있어서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데이터랩을 통해 만들고자 했었던 레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크다운과 섞어서 좀 더 비주얼하게 실행이 가능한데, 일단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OS 명령어를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필요한 그 모듈들, 그 파이썬 패키지들 설치를 진행하는데, 앞에 느낌표 뒤에 일반 저희가 OS 쓰듯이 명령어를 실행하여 PIP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다음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치되는 과정들이 일반 OS 쉘에서 보는 화면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은 패키지들 설치하여 좀 화면이 보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설치가 완료되면 파이썬 모듈들을 실행해서 구글 인스턴스 정보나 아니면 레포트를 만들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증 API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제 프로젝트명과 구글 리전을 미리 지정해서 이렇게 인스턴스 값을 불러오는 AP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I를 통해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들이고요. 이 변수들을 가지고 나중에 레포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불러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인스턴스 정보를 추출하는 명령인데요. 코드들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이 코드들에 대해서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클래스 또는 다른 언어들을 통해 좀 더 사용하고자 하는 간단한 언어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빅쿼리 실행 코드입니다. 아까 앞에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 빅쿼리로 시작하게 되고, 이 데이터랩 언더바 빅쿼리는 제가 이 쿼리들을 변수로 활용하여 뒤에 레포트에 첨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변수 처리를 위한 항목이고, 실제적인 쿼리는 이 셀렉트나 프롬, 리미트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제 계정에 빅쿼리 쪽에 해당 정보들을 미리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빅쿼리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실행하시면 얘도 이렇게 쿼리를 직접 조회해서 테이블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레포팅을 작성하는 코드들이고, 이 코드들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활용을 통해 좀 더 간단하게 웹브라우저 형태로 해당 인스턴스 정보들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서 선언하는 형태들이고요. 이 마크다운 형태에서 이 변수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가장 상단에서 불러오는 이 패키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익스텐션 이네이블 기능을 통해서 그 하단의 마크다운에 그 변수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실제적으로 출력은 동일하게 되지만 이 중괄호 두 개를 사용하여 해당 변수들을 마크다운해서 처리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리소스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인스턴스 데이터라는 변수를 제가 위에서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인스턴스 정보들을 수집을 해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변수로 처리하여서 인스턴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용하게 될 경우 이렇게 위에 지정한 내용대로 테이블 형태의 인스턴스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쿼리도 역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랩 언더바 빅쿼리라는 변수명을 통해 쿼리 형태에 있는 정보들을 테이블로 불러와서 출력할 수 있었고요. 이 출력된 그래프들을 구글 차트를 사용하여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파이라는 그래프고요. 이거는 히스토리그램, 그리고 여기서는 페이지드 테이블이라는 구조인데, 실제로 이 그래프들은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서 구글에서 제공되는 차트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차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쿼리들을 세이브하고 체크 포인트를 만드신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언깃을 사용해 소스 레포지에 동기화하는 부분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언깃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언깃 사용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언깃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일반 깃허브를 사용하시듯이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웹이나 테스트 레포트 코드고요. 바디 네임은
앱이나 레포트 코드 동일하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하면 다음과 같이 커밋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더 눌러보시면 푸시를 통하여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소스 레포지토리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스 레포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작성한 코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웨비나 코드를 세이브하고 전송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송한 시간과 함께 어떻게 누가 어디로 전송했는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백업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만듦과 동시에 스토리지 안에 생성이 되고, 그 백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의 백업으로 제공이 되며,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로 리전 밑에 해당 디렉토리 아래 컨텐츠 밑에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레포지토리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깃허브를 사용하여 좀 여러가지 해야 되는 팀원들에 대한 협업도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랩을 사용하여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약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제대로 전달을 다 못해드려서 일단 뭔가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데이터랩은 다음같이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는데, 이것들은 미리 사전에 작성이 돼서 제공이 되는 페이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거나 사용 방법 또는 문법에 대해서 잘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때 이 독스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튜토리얼 빅쿼리에서 뭐 빅쿼리 커맨드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빅쿼리 커맨드라던가 아니면 테이블, 뭐 리스팅 빅쿼리 리소스 뭐 여러 가지 사용들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보다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바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Q&A 시간을 갖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추가 기능 요구 가능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어떠한 추가 기능을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다른 부분 질문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개발자도 금방 말씀하신 쿼리 목록에서 필요한 것을 검색하여 활용을 쉽게 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비개발자, 저 같은 경우도 개발자는 아니지만, 쿼리 목록에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활용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빅쿼리에 대한 데이터 샘플들도 존재를 하고, 또 구글에서도 해당 빅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쿼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쿼리들을 활용한다면 비개발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글의 방대한 여러 사이트와 이런 들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구글 데이터랩을 제가 네이버 데이터랩을 써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일단 구글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구글 빅쿼리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여러가지 쿼리들을 통해 정제한 다음 그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다시 한번 가공하신다면은 좀 더 비주얼라이직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라면 그거는 좀 더 갖고 계신 분 데이터셋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범위 안에서 추출하는 거는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는 아마 그 고객분들이나 사용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다 대부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화 시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량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요? 검색이 더 어렵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보자면, 시각화는 데이터랩 안에서 작성하는 코드들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좀 더 비주얼라이즈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데이터량은 상관없이 빅쿼리를 통해 조회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빅쿼리 안에서 조회를 하시거나 API 사용해서 소스 코드 안에서 조회하시거나 똑같이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검색하는 부분은 이제 그 작성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아마 어렵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그래프도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들 항목이나 데이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시간 난도 데이터 시각화 것을 다른 앱에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데이터랩에서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른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쪽 그 메일 주소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WS 서비스와 비교해서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AWS 레드시프트를 많이 써보지 못해서 어떤 비교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있지가 않은데,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는 일단 뭔가 웹브라우저 형태에서 제가 직접 코딩하고 에러나 이런 메시지들을 바로 즉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개발 환경에서는 좀 더 레드시프트보다는 좋을 텐데,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레드시프트 환경에서는 좀 다른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점을 찾아보자면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아놓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직접 API들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 다음 그것을 작성한 코드나 아니면 쿼리에 따라서 좀 더 비주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랑은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 도출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텍스 에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답변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일단 말 그대로 텍스트나 테이블 형태 또는 쿼리 형태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그래프라던가 또 이미지라던가 도표 형태로 출력하게 되는 게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이것을 TCO나 ROI에서 비용 절감 효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랩에서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랩에서 그것을 처리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유형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구글 아날리틱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날리틱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 답변을 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로 스트레치나 태블로 같은 형태를 써보지를 않아서 일단 차별화된 답을 찾자면 이건 제가 먼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랑 태블러를 알아본 다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박우일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자면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건 데이터랩 이상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만약에 원하시는 대답을 제가 질문을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쪽 gcp@락플레이스.co.kr 메일로 문의 내용을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서는 좀 네. 일단 이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데이터랩 같은 경우는 그 코드 내용은 로컬 디스크에 대한 그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로컬 디스크라던가 아니면 소스 레포지 이런 데 다 남기 때문에 모두 유지가 가능하고요. 다만 세션을 새로 열었을 때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변수라던가 아니면 PIP 같은 툴 같은 게 일단 초기화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유지가 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적재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 분석 쪽, 빅데이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각화라면 데이터랩이라던가 구글의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결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려면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서로 합쳐서 아마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답변들을 받으셔서 일단 새로운 좀 질문이 올 때까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락플레이스에서 다음 또 뭔가 컨설팅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비법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으로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일단은 9월 3일이고 톡IT에서 IT 행사 페이지로 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페이지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기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전 등록을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저희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으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답변들을 아마 잘 주실 수 있는 분이 권수영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뭔가 궁금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선착순으로 된다고 하시니까 아마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의가 왔는지 볼까요? 상하 TV 또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비용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시면 사실 뭐 구글 클라우드 꼭 구글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환경에서는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용하신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과 성능적이나 관리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돼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쓰시는지에 대한 유형이나 스펙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좀 다르실 수가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DB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클라우드 SQL 사용하시는지 아니면은 데이터 스토어 쓰시는지 여러 가지 관리에 따라 그 구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해주셔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보안 정책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더 특별한 질문을 제가 지금 받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3시까지 일단 시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원래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좀 더 많았는데 이걸 좀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 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 웨비나르에 설문 참여하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웨비나르에 참여하신 다음에 설문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라이브 채팅의 질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던킨도너츠 교환권 드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설문을 통해 저희 영업 방문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치킨 드리고 있으시니까 좀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많이 부족한데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준비가 된다면 이번을 기회 삼아서 더 제대로 된 세미나를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